최영일 평론가님, 반기용 한경TV 기자님, 장윤성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는 최영일 평론가님이 10% 먹고 2부는 그다음에 장윤성 기자님 90% 먹었어요. 배부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뭐 좋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혼자 또 하실래요? 아니요. 같이 할 거예요. 예. 자, 반기용 기자님. 그래서 그거 정리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국민의당. 제일 네. 어려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지. 네. 반기용 기자님, 후쿠시마산 노가리? 이거 뭐예요? 노가리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뉴스가 아닌데 워낙에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좀 묻힌 감이 있어서 좀 노가리 가져와 묻혔어요? 봤습니다. 예, 노가리 묻혀서도 먹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본산 그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죠. 원전 사고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을 포함한 그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수입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톤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에 480톤이요? 예.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가리를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업자들이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자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빈번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수법이 좀 뭐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후쿠시마에서 어획한 노가리를 홋카이도로 가져갑니다. 북해도. 홋카이도로. 그쪽은 이제 좀 그 원전과는 좀 안전지역으로 좀 분리가 돼 있으니까. 8개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거짓 증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거기서 일본 현지에 있는 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공문소유주인데, 사무소 공문소유주인데. 네. 일본 현지에서 이제 산지 증명을 받고 홋카이도 도청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서 허가까지 받아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내로 들여오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역이라든지 방사능 검사 같은 것도 좀 많이 강화를 했어요.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그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표본 검사를 하거든요. 샘플링을 하는데 굉장히 소량만 검사를 합니다. 알아봤더니 한 0.02%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좀 뭐 서류 조작을 한다든지 검사 같은 것을 그냥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번에 잡힌 거는 노가리인데 다른 조개라든지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같은 수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먹었다고 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산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근데 봤더니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7년 동안 들여온 후쿠시마산 식품이 529톤입니다. 그러면 원전 사고 직후에는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줄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20%. 작년 같은 경우는 50% 이상 후쿠시마산 식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들여오지 마. 하지만 그 관련된 일부 식품, 다른 식품들,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념 젓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미 건어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식품들은 이제 들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중국하고 대만은 그 수산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공식품도 다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만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 정부가.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WTO에다가 WTO 제소했잖아요. 제소를 그거 했지 우리가 않습니까? 패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패소 전망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악재가 터진 셈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갖고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또 저 부담이 국민의 부담으로 가갖고 그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려면 수입해라. 불매운동했고 우리가 안 먹겠다. 이렇게 또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이제 국민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집단지성으로 이제 열심히 나서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먼저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정부가 먼저 부분이고. 정리를 해줘야죠. 예, 아니, 왜냐면 해야 되는 게 저는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식당 가서 먹으면 이게 산지를 속이면 어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악하게 사기인데. 맞아요. 시위하고 가서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화나는 이번에 일이에요. 그 노가리 요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를 잡은 경찰에서 이번에 잡은 건 노가리지만 다른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주말에 코멘트를 먹태를 해주셨어요. 먹었는데 예. 걱정이 막 되네요. 조개류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개류 언급했습니다. 같은 경우가 그 방사능 오염이나 이런 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심화되잖아요. 그 말씀도 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저 완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후쿠시마는 가리비 갑자기 네, 지역적인 특성상 보면은 체르노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방사성 그런 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제 물로 유입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좀 걱정이 대표적으로 되는 게 요오드 131하고 세슘 137 요 두 가지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8일이라서 요즘에는 거의 다 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세슘 137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30년이래요. 30년이라 이게 그 줄어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드는 그런 그 방사성 오염 그리고 지금도 물질인데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강하류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습성이 그 토양이라든지 요 퇴적층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흡착이 거야. 돼서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어패류가 가장 많이 오염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어패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오염이 돼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먹고 사는 그 좀 저류지에 사는 애들 있죠. 저서 어류라고 불리는 그 뭐 이렇게 가자미라든지 뭐 광어류 이런 생선들이 이런 저기 방사성 저기 오염 물질들을 먹고 축적이 되면 그 생선을 먹은 우리들도 몸에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어를 못 먹겠는 광어 뭐 아귀 뭐 이런 생선들이 좀 아니 근데 조심해야 이제 되는 이게 거죠. 더 걱정이 되는 게 자 우리 노가리 얘기했잖아요. 노가리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안주 아니에요. 호프집 기본 호프집 안주죠. 기본 안주. 호프집 기본 안주니까 이제 그럼 또 오늘 이 방송이거나 이 보도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호프집 가갖고 노가리 못 먹고 노가리 안 먹으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산이 또 그럼 타격을 받아요. 그럼 노가리 안 먹으면 우리나라 산이 타격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호프집에 하루 매출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매출집 그렇죠. 자체를 안 가려 그래요. 그럼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는 노가리를 중심으로 한 그 프랜차이즈들도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가리를 전문으로 한 안주로 하는 굉장히 저렴한 맥주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 타격을 입을 수 타격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또 맥주 호프집은 왜 다 내 이름을 본다고 그게 많아. 달려라 무슨 비요. 네. 봉이 많이 들어가죠. 봉이 많이 들어가죠. 아, 봉이 많이 들어가요. 구도 있고. 내가 봉으로 보이나 봐. 자,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청취자분들하고 소통 못했어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 걱정 격려하는 문자도 좋고요. 여기 세 분의 기자분들 격려하는 것도 좋고요. 궁금한 것도 막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정봉주 너 훌륭하다 이런 것도 좋고요. 자 8939님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귀국했어요. 팟캐스트로 듣던 정치쇼를 실시간 라디오로 들으니 감격이 밀려오네요. 최 반장 정말 너무 좋아요. 감격이 밀려오는데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밀려와요. 저 지난주에 택시 탔는데 예. 택시 기사분께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녹음해갖고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예.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아저씨 목소리.
아 그랬어요? 네. 네. 이 시간대에 딴 거 들을 게 없대요. 그래서 꼭 이 방송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시간대 제가 정봉주 의원이 좋아서 듣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누군지 알긴 해요. 누군지 알긴 해요. 누군지는 아시죠. 예. 나 안 좋아한대요? 예.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못 땄어요. 아, 택시번호 택시 안 탄다. 끝까지 추적하시나요? 아니, 왜냐면 이게 끝까지 간다. 택시와 버스는 평정을 해버렸어요. 많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안 듣는 사람은 요즘 그 가나다조가 있거든요. 그 개인 택시는 가나다 중에 정치 뉴스, 정치 쇼를 안 듣는다. 그럼 조기 축구 멤버에서 뺀대요. 그리고 또 빼지 못할 경우는 같이 공차도 패스도 안 해준대요. 네. 정치 쇼 안 들으면. 패스 해줘야 되는데. 패스 안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어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예를 들고 장윤선 기사님 안 들어오고 장윤선 기사님 오늘 패싱. 아, 패싱. 네, 또 패스는 안 해줘요, 아, 네. 그렇구나. 자 다음 뉴스 장윤선 기자님.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습니다. 왜 왜요? 떨고 있냐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인데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됐죠? 1억 수수 혐의로 집과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소환 임박이네요. 예. 그런데 이분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받은 것뿐만 아니 1억 뇌물이죠. 뇌물 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데 롯데홈쇼핑에서 50억 수수 의혹이 또 있어요. 아시아투데이. 예, 그래서 첫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최경환 예. 부총리가 소송 걸었죠. 소송을 걸었죠. 명예훼손 예. 혐의로 소송을 걸고 신문에. 그 재판 중에 있는데 어찌됐든 이 건과 별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병 앞에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혐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예. 지역구의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왜 정치자금을 그러세요? 받은 의혹으로 예.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박 좌장이죠. 서청원. 예. 서청원 의원계로 통하는 이우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있어요. 예,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또 돈을 받은 혐의를 예. 받아서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 본인 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판결이 있지만 남아있죠. 예, 아직 대법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현직 대표, 전직 원내대표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가 줄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하면 보수정당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혐의 의혹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국회 출석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회 많은 기자들이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를 하고 있어서 예. 조만간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수사가 있으니까 맞불 작전을 펴고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얘기하고 있는데 돈 받은 거 수사하는 게 왜 정치 탄압이에요? 그러니까요. 돈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 취재가 아니라 뭐죠? 조사. 수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건을 또 꺼내면서 그때 거 다시 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문 그 당시 총무 비서관 문제가 됐던 거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걸 또 재수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또 다시 재소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특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납세자연맹 같은 데서는 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거나 왜 특수활동도 아닌데 막 이렇게 떡값처럼 나눠주면서 이걸 왜 특활비로 쓰냐 아예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예컨대 뭐 우리 국민들이 뭐 납치됐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돈을 줘야 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돈도 있다.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인데 그렇죠. 청와대로 상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가 청와대로 상납됐던 건데 그럼 청와대가 아프리카예요? 아니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요. 태양의 후예를 좋아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5년
2015년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 받을 때 그 관련 상임위가 네. 미방이었기 때문에 미방위원들이 떨고 있다? 그렇죠. 는 설도 또 돌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예. 이상하게 이번에 미방위원들이 전병헌 정무수석 그 사표 낼 때 예. 사표 내라고 빨리 사퇴해라고 한 미방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맞아요. 예. 그것도 이상치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시면 지금 3억 원이 문제죠. 오늘 예. 10시에 소환돼서 소환됐죠. 예,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긴급 체포나 구속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증거의 문제인데 그런데 당시에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야당 야당이죠. 의원의 비서관이 3억을 받은 혐의. 의원이 과연 몰랐겠느냐입니다. 네. 그럼 당시 여당은 대관 로비 안 받았을까요? 이런 당연히 궁극적인 받아요. 고민들은 있는 거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업계에서. 아, 네, 그래서 그 업계 취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들에서 꼬리를 물고 지금 불거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창 롱패딩이 뭐길래? 이게 주말 내내 이제 뭐 예. 방송 신문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롱패딩 코트가 있는 거예요. 예, 로고로 평창 그게 나오고요. 안 붙어 있고 그냥 어깨에 평창. 간단하게 예. 패션, 네. 커넥티드 이게 하나된 열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붉은 악마 빨간 티처럼 오. 거창하게 막 요란하게 써 있질 않아서 패션 커넥티드. 심플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등판에 평창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이런 거 안 써 있고. 근데 이걸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나와요. 뭐 신민아 씨나 이효리 씨나. 사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볼 그런 때마다 분들은 특혜 받은 거예요, 그럼? 조사해야겠는데. 아니 산 거죠. 어떻게 사요? 그거 못 사는 모델, 거예요. 모델 아니에요, 모델 모델? 이게 아니, 연예인 협찬 협찬을 받을 받았을 수 수 있죠. 있고. 연예인 네. 나는 협찬을 근데 왜 안 이게 해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아니, 되는 게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엔 마케팅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장을 찍었어요. 23,000장을 뿌렸죠. 2만 3천 장을 오프라인 온라인 뿌렸는데 예. 이게 롯데가 만든 겁니다. 롯데백화점이. 예. 그리고 이제 2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7천 장을 뿌리는데 이거 오프라인으로만 뿌린다 그러죠. 완판돼요. 필히 완판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3만 장이면 뭐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 10만 명도 훨씬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판되는데 더 찍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이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다. 네. 제가 보기엔 아마 또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찍으면요,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요. 손톱. 손톱, 새끼손 손톱. 끝까지 들어있죠. 새끼손가락에 손톱. 손톱. 근데 네. 이게 이제 왜 인기냐 이걸 이제 저도 주말에 분석을 예. 했는데 가성비가 짱이다. 무척 싸요. 예, 뭐냐면 예. 14만 9천 원이다. 예. 이게 동종 상품 정도가 한 3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절반이고 예. 그리고 이제 솜털 90%, 깃털 10%. 그러니까 가벼운데 따뜻해요. 이게 종아리까지 오니까 온몸을 예. 푹 덮고 요즘 젊은 층 많이 입고 저도 입어요. 네. 자, 그런데 TV 홈쇼핑은 요 정도 가격에 유명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또 팔아요. 아주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방에서 리모컨으로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대 네. 가격대가 많아요. 아주 특별한 것들만 예. 한 30만 원, 20만 원 그렇죠, 그렇죠. 좋은 후반 거고. 30만 원 초반 넘어가고 네. 15만 원대면 좋은 거 많이 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허니버터 칩 마케팅 아니냐. 근데 이제 관심이 쏟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 분석은 예. 또 이제 반론도 있어요. 결국은 뭐 무슨 외국제 브랜드들처럼 학부모들이 또 이 등골 브레이커 아니냐. 엄마 나도 사줘. 평창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첫 번째 이 기저의 이 대중시민은 평창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지금 사실 티켓팅은 한 30% 내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네. 표가 팔려야 되는데 표 팔리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다 TV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티켓이 비싸요 또. 지금 저도 사람들이 살려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 축제에 대한 희구가 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와서 추워졌는데 재밌는 거 뭐 있지?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거 하나. 두 번째는 저처럼 캠핑족들은 이거 딱 입어보면 옷 아니에요 이거. 이불이에요. 침낭이에요. 그냥 누우면 됩니다. 침낭 입고 나가는 느낌이라 완전히 포근해요. 저 이거 약간 좀 지진 공포증에 대한 대안도 있다고 봐요. 복합적인 심리예요. 그거는 좀 오바 같은데.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 예.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말 내내 지금 이 롱패딩이 인기고 핫한데 아까 저 손톱 예, 손톱 걸렸으니까 예. 추가 이거 제작 100% 하나 제작이에요. 보고요. 네. 아니 그리고 더 많이 입으면 안 돼요? 왜 3만 명만 입어야 돼요?
더 많이 있겠고 라이센스를 비싸게 사서라도 이제 12월 1월 접어들면 여러 브랜드가 출시 가능성도 높은데 이미 많던데요. 이미 이미 많고요. 많습니다. 이게 네. 롱패딩이라는 게 사실 작년부터 좀 맞아요, 유행을 맞아요. 해서 예. 올해 이제 폭발을 한 했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지금 그 롱패딩 제작하는 아웃도어 업체들이에요. 평창 조직이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한 3, 4천억 원 매출 규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4년 들어서 7조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오, 지금 뭐 약간 등산용품, 20배 아웃도어 뛴 용품, 거네. 패딩 용품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포항한 상태가 되니까 이 예. 시장 자체가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이 롱패딩 같은 필요했죠. 히트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뛰어오르죠. 작년서부터 이제 롱패딩이 유행한 게 네. 겨울이 오면은 그 옷을 막 네.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두툼하게 입고. 여러 근데 개 이제 껴있고. 특히 아이돌 친구들이 연예인분들이, 출근길 예. 패션. 그게 연예인 마케팅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예. 네. 또 하나는 이게 한국 시리즈 K리그 끝날 때 예. 벤치에서 뛰어나올 때 이 예. 스텝하고 선수들이 이거 입고 뛰어나오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선수들은 벤치파카라고 제가 불렀죠. 이게 축구 구단주 아니에요. 아, 옛날부터 선수들은 여기까지 입어요. 네, 왜냐면 이거 원래 벤치파카예요. 뛰고 들어오면은 보온해야죠. 보온을 시키잖아요. 보온을 감기 걸리거든요. 해야죠. 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벤치 무슨 패딩이라 그래요. 벤치파카? 이렇게 벤치파카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연예인들이 입으니까 또 유행을 타고 패션까지 이번에 됐고. 평창으로 탄 거죠. 맞아요. 평창은 옛날에 우리 여기 학번이 좀 늦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좀 노는 친구들이 모자를 딱 납작하게 해갖고 이렇게 딱 평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창이라 그래요. 평창 모자 쓰고 다닌다고. 요즘도 이 래퍼들은 그렇게 쓰긴 하는데 빳빳하게. 그렇죠. 맞아요. 자, 보이지 다음 않고. 이슈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 편의점 속사정? 예. 이게 뭐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24시간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데들도 많은데요? 예, 곳곳에 있긴 한데 그 수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 뭐 이렇게 한 오.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이 닫는 곳은 뭐냐면 건물 안에 입점해 있거나 아하. 아니면 기관 안에 입점해 있거나 이제 입점한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곳은 이제 건물이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닫게 되니까 이제 심야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심야 영업이 실질적으로 점주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내주는 시간대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인건비 대비하게 되면 적자 보는 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그 시간대는 매출이 거의 뭐 5% 미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정도가 이제 평균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 가맹점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심야 시간대 오전 그 새벽 1시죠.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손실이 좀 많이 나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문을 닫도록 해라. 그런 점포에 한해서는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문을 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문을 닫으면 본사에서 싫어합니다. 본사에서는 마케팅 자체를 우리 편의점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문을 어디는 영업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마케팅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 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할 때 매출 대비 이제 이익을 배분할 거 아니에요. 본사랑 점포랑. 그 배분 비율을 불이익을 줄입니다. 주고. 예. 불이익을 그런 주는 거죠. 거네요. 적게 주고 적게 떼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점주 65대 본사 35였으면 점주 60대 본사 4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줄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각종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네, 뭐 최저 보장금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 편의점 네. 속사정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예.